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ASML의 장비 확보 전쟁을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전쟁인데요. 이 생각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인텔의 그 펩 겔싱어가 딱 1년 전인 2022년 하반기에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시 겔싱어는 인텔이 차세대 반도체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이 세 가지 기술이 승리의 키가 될 것임을 강조했었는데요. 바로 이 세 개가 리본펫, 파워비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 뉴메리컬 어퍼처 EUV 장비입니다. 쉽게 그 하이나 EUV 장비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세 개의 기술을 겔싱어가 인텔을 다시 승리의 월계관을 쓰게 할 핵심 강건이 되는 기술로 꼽았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리본펫은 게이트가 채널을 감싸는 방식인 게이트 올 어라운드 GAA의 그 인텔 자체의 네이밍입니다. 세면을 감싸는 핀펫보다 닿는 면이 한 면 더 늘어나는 것이죠. 삼성이 이 3나노부터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적용하지만 인텔과 TSMC는 2나노부터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적용합니다. 인텔은 이 GAA를 리본펫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비아는 전력 공급망을 뜻합니다. 기존에 함께 배치되어 있던 파워선과 신호선을 분리한 것이죠. 기존에는 전력을 공급하는 파워선과 신호를 전송하는 신호선이 수십 층의 메탈 레이어에 함께 있어서 신호가 매끄럽게 전송되지 못하고 노이즈에 간섭을 주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에 인텔이 신호선과 파워선을 분리해서 파워선은 실리콘 기판 후면에만 배치했었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하이나 EUV 장비인데요. 이 파장을 활용해서 회로를 그리는 빛의 왜곡을 최소화하고 회로를 더 미세하게 구현할 수 있게 하는 EUV 장비의 차세대 버전, 업그레이드 버전이 바로 하이나 EUV입니다. 이 겔싱어가 인텔을 다시 세계 최고로 밀어올릴 혁신 세 가지 기술, 그러니까 리본펫, 파워비아, 하이나 EUV 장비 를 꼽았는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20옹스트롱 2나노에 쓰이는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그 하이나 EUV 장비를 다시 꺼낸 것은 트렌드포스 보고서 때문인데요. 이 트렌드포스가 인텔이 내년에 그 ASML이 ML에서 생산되는 하이나 EUV 장비 10개 중 6대가 인텔이 인수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이나 EUV 장비인 트윈스캔 EXE 5200 장비인데요. 이것을 업계 처음으로 인텔이 인수하면서 인텔이 이 첨단 노광 장비 활용에 있어서 가장 먼저 앞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EUV 장비는 노광 장비입니다. 실리콘 웨이퍼 위에 빛의 파장을 활용해서 회로를 그리는 데 사용하는데요. EUV 공정 이전에는 브라아르곤 공정을 활용했었죠. 이 강원 파장이 193나노미터에 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ARF 공정을 활용해서 10나노대 미세 회로를 그리려면 복잡한 회로를 여러 부분으로 나눠서 겹쳐 그리는 복잡한 패터닝 과정이 꼭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EUV 장비는 파장 길이가 13.5나노미터에 불과한 극자외선을 쓰기 때문에 공정 횟수도 줄이고 시간과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2나노에서 5나노에 이르는 초미세 공정이 바로 EUV 장비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반도체의 크기도 줄일 수 있고 에너지 소모도 줄어듭니다. 칩의 성능은 높아지고 웨이퍼 한 장으로 더 많은 반도체 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죠. 이 하이나 EUV 장비는 회로의 그 해상력을 높여서 반도체 초미세화를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이는 렌즈를 어떤 것을 쓰느냐와 관계가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 3나노, 2나노보다 더 첨단 노드로 가게 되면 그 안에서도 멀티 패터닝이 불가피한데 이 하이나 EUV 장비를 활용하면 다시 싱글 패터닝으로 칩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격인데요. 이 스텔스 전투기인 F-35 대당 가격이 대략 1000억 원 정도 합니다. 여기에 옵션을 붙이면 1500억 정도 하는데요. EUV 장비 한 대가 2000억 원에서 비쌀 때는 3000억 원을 호가했었습니다. 옵션 붙인 스텔스 전투기 한 대가 EUV 장비 한 대 가격보다도 훨씬 더 싸다는 얘기죠. 그런데 차세대 EUV인 하이나 EUV 같은 경우는 3억 달러에서 최대 4억 달러 정도 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로 치면 5천억 원이 넘는다는 뜻이죠. 옵션 붙인 스텔스 세대 가격보다도 하이나 EUV 장비 한 대 가격이 더 비싸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이나 EUV 시대에는 가뜩이나 엄청난 투자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반도체 한 개 라인에 들어가는 노광 장비가 10대 정도라고 감안하면 만약 하이나 EUV 장비로만 라인을 다 깔게 될 경우에 한 개 라인에 5조 원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참 어마어마한 비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우 값비싼 장비를 이 생산 라인에 들인다는 뜻은 연쇄적으로 반도체 재료 설계 비용도 크게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반도체 재료 설계 장비의 기여도가 갈수록 커진다는 뜻입니다. 이 장비 인수자인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멀티 패터닝으로 하던 작업을 싱글 패터닝으로 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칩의 생산 주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첨단 장비에 의해서 다시 형성되는 칩의 생태계에서도 앞서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비용 부담은 감수해야 할 부분입니다. 얼마 전 그 삼성도 이 장비를 입도 선매했다는 얘기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었는데요. 그만큼 차세대 EUV 장비가 1년에 몇 대 못 만드는 장비고 현재로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확보 경쟁이 불을 뿜는 것입니다. 인텔이 내년에 나오는 첫 하이나 EUV 장비 10대 중 6대를 인수한다는 뜻은 향후 인텔이 이 장비를 강범위하게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인텔은 2025년에 1.8나노부터 이 하이나 EUV 장비를 활용한다는 보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로드맵이라는 것은 시장 상황 따라 항시 바뀌기 마련입니다. 하이나 EUV 장비도 당초에는 2나노의 핵심 장비로 소개돼 왔지만 계속 그렇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이 하이나 EUV 장비의 기술적 문제가 없어야 하고 삼성 TSMC 같은 제조업체 그리고 반도체 생태계를 형성하는 다른 기업들도 이 장비를 받아들여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2나노부터 적용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차세대 EUV 장비 소식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